샵샵 한 장. 결혼 45년 차 박영수와 김순자 부부는 어느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교직에서 은퇴한 지 3년이 되었고 순자는 평생 가정만 돌봐온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요. 영수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영수가 학교에 다닐 때는 하루 종일 쌓인 이야기들이 있었고 순자도 아이들 교육과 집안일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손주들도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주말에도 야근을 했고 딸 수진이는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명절에나 볼 수 있는 자식들,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손주들과의 거리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빠, 몸 건강하시죠? 우리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의 전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감기 걸려서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수진의 안부 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니까요. 하지만 빈집에 둘만 남은 부부에게 하루하루는 너무 길고 조용했습니다. 영수는 TV 앞에 앉아 뉴스만 보며 시간을 보냈고 순자는 집안일을 마친 후에도 할 일이 없어 같은 드라마를 반복해서 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할 말이 없어졌을까요?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아이들 키울 때는 워낙 바빴으니까. 그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벚나무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 서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샵샵 2장. 그해 4월, 순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취미교실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요가,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서 그림 그리기 수업에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 날, 순자는 20여 명의 동갑내기들과 마주했습니다. 모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인사만 나누던 사람들, 시장에서 가끔 마주쳤던 이웃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영이에요. 옆 아파트에 살아요. 웃는 얼굴의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김순자예요. 반가워요. 순자도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미영은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낸 과부였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여러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화판 앞에 앉아 연필로 과일을 그리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몰입감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림 그리기 배웠어요. 순자가 스케치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사과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잘 그렸네요. 영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후 순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그림 수업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동네 소식도 나누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영수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신정고등학교 나오셨어요? 네, 그런데요? 어머, 그럼 정말 김순자 맞네요.
기억 안 나세요? 저 최미영이에요. 같은 반이었어요. 5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세월의 변화로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이름을 듣고 나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은 감격했습니다. 그날부터 둘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영을 통해 순자는 다른 고등학교 동창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영수의 첫사랑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영수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학생이 지금도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샵샵 3장.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큰아들 민호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매일 그림만 그리신다면서요? 민호의 어조에는 걱정보다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쁜 일인가? 순자가 반문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밖에서 돌아다니시면 사고 위험도 있고 괜히 돈만 나가잖아요. 순자는 서운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즐거움을 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데 그게 왜 문제야? 영수가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아버지도 뭔가 취미 생활하세요. 맨날 집에만 계시면 몸만 더 안 좋아져요. 민호의 말을 들은 영수는 복지관에서 하는 남성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목소리를 맞춰 노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부르던 가요들, 고등학교 교가까지 함께 부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영수의 혈압이 높게 나온 것입니다. 고혈압 2단계네요. 약을 드셔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부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순자도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그림 교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던 박할머니가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가시는 박할머니를 보며 모든 수강생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셨는데 우리도 언제 이럴지 모르는 거네. 그날 저녁 영수와 순자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후회 없이 살고 싶어. 영수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림 배우는 거 정말 좋아? 영수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계속해. 아들이 뭐라고 해도 영수의 지지에 순자는 고마웠습니다. 합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샵샵 4장. 어느 일요일 손주 지민이와 서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고등학생인 지민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중학생인 서준이는 게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하자. 순자가 말했지만 아이들은 대답도 시큰둥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뭐 하세요? 지민이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그림 그리고 할아버지는 합창하고. 아, 네. 지민이의 관심 없는 대답에 순자는 섭섭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관심사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스타그램 하세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인스타, 뭐? 영수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SNS요. 사진 올리고 그런 거. 아, 그런 건 몰라. 영수의 답답한 반응에 서준이는 다시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주들이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민이가 학교에서
가족사 발표 과제를 받은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릴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지민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순자와 영수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손녀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때 어땠어요? 할아버지는 말이야. 영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때의 이야기, 어려웠던 학창 시절, 할머니와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까지. 지민이는 스마트폰 녹음 기능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순자가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가져왔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풍경화, 정물화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생각보다 잘 그리시네요. 지민이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인스타그램 어떻게 하는 거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민이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니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세대 차이는 여전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샵샵 5장. 어느 날 순자가 그림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영수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오랜만이네. 응. 나도 건강해. 영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어딘지 설레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친구. 영수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느꼈습니다. 단순한 친구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영수의 표정에서 오랜만에 보는 밝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영수가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영수는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합창 모임에 갈 때도 이렇게 차려입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영수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땠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도 하고. 영수의 답변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수는 또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순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수가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순자는 미영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미영이 놀랐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전과 달라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추궁해봐.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숨길 게 뭐 있어? 미영의 조언에 순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누구 만나요? 영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나도 바보가 아니에요.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결국 영수가 털어놓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은숙과 연락이 닿았다는 것을. 은숙도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는 것을. 그날 밤 둘 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순자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다른 여자에게 설레는 것을 보며 오히려 남편이 새롭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4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샵샵 6장. 순자와 영수 사이에 어색한 시간이 흘렸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것만,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본 민호와 수진이가 걱정이 되어 집에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큰 갈등 없이 지내왔던 부모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민호가 아버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슨 일 없으세요? 어머니와 왜 이렇게 어색해하세요? 민호의 진지한 질문에 영수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털어놓아야 할지. 결국 영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첫사랑과의 재회, 그리고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까지. 민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첫사랑이 뭐 그리 대단한가요? 45년을 함께 산 어머니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야. 내 어머니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영수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도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을 아프게 하면 안 되죠. 한편 수진이는 어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힘들다기보다는 서운해.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간다니. 순자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도 그림 배우시면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시고 자신감도 생기시고. 수진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네, 정말요. 엄마만의 세계가 생긴 것 같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 주 토요일, 순자는 복지관에서 하는 첫 번째 그림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는 소규모 전시회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영수도, 민호와 수진이도, 그리고 손주들까지. 할머니, 그림 정말 예쁘네요. 지민이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 그리신 거예요? 서준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자의 작품은 서툴렀지만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그림을 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몰랐던 순자의 예술적 재능, 그리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녀만의 세계. 정말 잘 그렸네요. 영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 둘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도 참 멋있었어요.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림 정말 잘 그리더라. 영수가 답했습니다.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샵샵 7장. 봄이 깊어갈 무렵 그림 교실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함께 수업을 들었던 박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그림 교실 동기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순자도 영수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빈소에는 박할머니가 그린 마지막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완성하지 못한 풍경화였지만 그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다고 하셨는데. 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도 더 그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다른 할머니들도 슬퍼했습니다. 박할머니는 75세였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나이였지만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것 다 해야겠어. 영수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둘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할머니의 죽음은 남은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후회하지 말고 살자. 영수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그 여자분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영수는 은숙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첫사랑의 설렘보다는 45년을 함께 한 아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리했어. 미안했어. 영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서. 순자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박할머니의 죽음은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우리 가족 여행 어때요?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요. 여행? 영수와 순자는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바쁘다고 명절에도 자주 못 오던 상황에서 가족 여행 제안이 뜻밖이었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건강하실 때 추억 많이 만들고 싶어요.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주도 가요. 지민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할머니는 그림 그리시고 할아버지는 노래 부르세요. 서준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3대가 함께하는 제주도 여행이 계획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할머니의 죽음이 가져다준 깨달음이었습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박할머니가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셨어. 영수도 동의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림 교실 동기들은 박할머니를 기리며 특별한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함께했던 추억들, 박할머니의 웃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기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샵샵 8장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박영수와 김순자 부부는 손주들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은 이미 졌지만 실록이 우거진 나무들이 더욱 싱그러웠습니다. 순자는 스케치북을 들고 영수는 작은 하모니카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보다 더 좋아 보여요.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은 변했습니다. 각자의 취미를 찾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순자가 그린 가족,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서툴렀지만 가족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와, 할머니 진짜 잘 그리시네요. 지민이가 감탄했습니다.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야겠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영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하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습니다. 고마워. 영수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45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순자도 영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둘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왜 우세요?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울음이 아니야. 기쁨의 눈물이지. 영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쁨의 눈물?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야. 그때 순자가 깨달음의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봄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주는 거란 걸.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에게 다시 봄이 온 거야. 가족들은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젊음이라는 것을.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민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둘은 미소 지었습니다. 45년 전 신혼 때의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사진들, 그리고 오늘 새로 찍은 3대 가족 사진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내일은 뭐 할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림 그리고, 합창 연습하고, 그리고 손주들이랑 더 많은 시간 보내자. 영수의 답에 순자는 웃었습니다. 내일이, 그리고 남은 인생이 기대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초록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계절의 봄은 지나갔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영원한 봄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이었습니다.